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이미 수십 개 영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몰입 모드에 들어가려면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다짐해도 작심삼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 조건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뇌를 몰입 모드로 전환시키는 3가지 설계법을 가져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시야 안에 있는 상태로 깊은 집중을 유지하겠다는 건 소음이 가득한 카페에서 속삭임을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왜 앉기만 하면 딴 생각이 나는 걸까?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책을 펴는 순간 갑자기 어제 대화가 떠오르고 내일 일정이 걱정되고 배가 고프다는 생각까지. 이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원래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뇌과학에선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뇌의 잡생각 모드라고 부릅니다. 내측 전전두피질, 후대상피질 같은 영역으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데 뇌가 할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일종의 화면 보호기 같은 겁니다. 아무 입력이 없으면 뇌가 알아서 이 모드로 전환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집중이라는 건 이 잡생각 모드를 끄고 집중 모드를 켜는 작업입니다. 뇌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생각해보세요. 소니의 최신 헤드폰에는 마이크가 8개나 들어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잡아내서 상쇄시키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생각 모드를 억제하고 집중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비로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 전환을 방해하는 물건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UC 어바인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알림 하나를 확인한 뒤 원래 하던 업무로 완전히 복귀하는데 평균 23분 15초가 걸립니다. 알림 확인은 3초면 되지만 뇌가 다시 집중 모드로 돌아오는 데는 23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손 닿는 곳에 있으면 온전한 집중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옆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미 뇌는 절반의 에너지를 그쪽에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알림을 전부 끄세요. 그리고 집중 존을 만드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뇌의 조건 형성이 일어납니다. 출근길에 늘 들르는 카페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커피향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책상에 앉기만 해도 뇌가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짧은 명상을 더하면 잡생각 모드의 활동 자체가 줄어들어 지속적인 주의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갖춰져도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2번째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에너지의 20%를 잡아먹는 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한다는 건 뇌에게 에너지를 더 써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생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괜히 책상 정리를 하거나 물을 한 잔 더 따르러 가거나 5분만 쉬고 할게 하면서 유튜브를 켜는 그 패턴. 그게 다 뇌가 에너지 소모를 피하려고 만들어낸 회피 전략입니다. 뇌는 스타트 모터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밀어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자, 이번엔 진짜 집중하자 같은 막연한 다짐으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심리학에서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크와 레이섬이라는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구체적인 목표가 추상적인 목표보다 동기와 수행 모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열심히 하자는 뇌에게 아무런 명령이 아닙니다. 25분만 이 한 문제만 풀자는 명확한 명령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뇌를 속이는 겁니다. 5분만 하자고 약속하세요. 5분 뒤에 그만둬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5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마치 찬물에 처음 발을 담글 때가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5분만 넘기면 뇌가 이미 과제 모드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만든 게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24분 작업하고 6분 쉬는 구조입니다. 2025년 무작위 대조 실험 결과 이 방법을 쓴 그룹은 피로가 약 20% 줄었습니다. 자기평가 집중도도 최대 25%까지 올라갔고요. 뇌의 당근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작은 과제를 하나 끝낼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도파민이 다음 과제를 시작하는 연료가 됩니다. 완료의 쾌감이 다음 시작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환경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10분 지나면 또 흐트러지는 거죠. 세 번째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게임할 때는 몇 시간이 순삭인 경험 있지 않나요? 분명 피곤했는데 게임을 시작하니까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 차려보면 새벽 3시. 그게 바로 플로우입니다. 시간이 순삭되는 그 몰입 상태. 이건 게임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가 이 몰입의 조건을 밝혀냈습니다. 플로우에 빠진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강렬한 집중, 행동과 인식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활동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시간 왜곡. 여기서 핵심은요, 이 상태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플로우는 파도 타기와 비슷합니다. 파도가 너무 작으면 재미없고 너무 크면 위험합니다. 딱 내 실력에 맞는 파도를 골라야 올라탈 수 있습니다.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해서 딴짓을 하게 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서 손이 안 갑니다. 바로 그 사이, 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 몰입이 일어납니다. 게임이 왜 그렇게 빠져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쉬운 스테이지를 깨면 더 어려운 스테이지가 나오고 실패하면 힌트를 줍니다. 게임은 사실상 플로우 머신입니다. 이 설계를 공부에 직접 적용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과제에는 제한 시간을 걸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과제는 단계를 쪼개세요. 그것만으로 뇌가 몰입할 수 있는 난이도 구간에 진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적당한 어려움의 구간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히 저항이 있어야 실력이 느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정보를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과 직접 꺼내보는 연습을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일주일 뒤 기억률이 36%대 80%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넣는 공부가 아니라 꺼내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 겁니다. 적당히 어렵게 그리고 꺼내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몰입의 난이도이자 기억의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집중이 풀리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뇌의 자연적 리듬입니다. 인간의 집중 주기는 약 20분에서 45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울트라디안 주기 기준 최대 90분이 한계입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고 억지로 버티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설계해야 합니다. 45분 작업 후 10분 완전 휴식. 이때 스마트폰을 보는 건 휴식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휴식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 연구팀은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이 손의 전정기관 간 신경 연결을 강화해서 주의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0분만 가볍게 걸어도 전두엽 산소화가 10분 이상 증가합니다. 쉬는 시간이 다음 집중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을 설계하세요. 스마트폰을 시야에서 완전히 치우고 뇌가 자동으로 집중 모드에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뇌의 조건 형성이 일어나 저절로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잡생각 스위치를 끄는 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시작을 설계하세요. 거창한 계획 대신 5분만 하겠다고 뇌를 속이세요. 목표를 잘게 쪼개는 순간 도파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는 이미 멈추기가 더 어려워져 있을 겁니다. 셋째, 지속을 설계하세요. 난이도를 내 수준에 맞게 조절하고 45분마다 뇌의 자연적 리듬에 맞춰 제대로 쉬세요. 그게 플로우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건 의지력의 한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설계를 시작한 증거입니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뇌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오늘 시도해 보세요. 어떤 걸 먼저 해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